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지적법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적 청량인데 교재 119페이지 보시면 지적 청량입니다. 토지에 관한 사항들을 이제 청량하는데 늘 전문 기술적인 청량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적법적으로 청량을 어떻게 하고 세 부분입니다. 대상, 청량 대상, 그리고 절차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청량 의뢰했을 때 와서 청량해 주는데요. 기간 등 청량 기간 이런 걸 주로 묻죠.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위원회 제도와 청량 적부심사 요 제도 같이 교재 가지고 이제 어느 부분이 출제되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 요 자료, 요 수업 자료 있죠. 요걸 가지고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재에 120페이지에 청량의 의의와 목적의 의의만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거였죠. 토지에 관한 사항 중에 지적 청량을 왜 하느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려고 각 필지마다 요 세 가지 이야기 먼저 하고 가죠. 경계, 우리 배웠던 면적, 좌표가 먼저 나오죠. 경계, 좌표, 면적. 이 세 가지를 정하는 겁니다. 자, 먼저 경계라고 하는 거는 항상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 도면, 여러분 갖고 있는 이 도면 안에 있는 경계선, 이거 청량해서 정하고,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지적공부에 경계점의 위치를 뭐로 등록한다? 좌표로. 그리고 면적은 토지마다 제곱미터 단위의 면적이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는데 그 면적은 뭐 해서 구합니다? 청량. 요 세 가지를 정하는 게 지적 청량이고, 바로 이죠. 청량 구분 방법, 이거는 제가 자료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청량 대상 121페이지 맨 아래에 청량 대상 쭉 그 좌측 칸에 다음 페이지까지요. 요걸 쭉 적어 놓고 우측에 청량 대상 아닌 거를 몇 개 적었지만 제가 자료로 요거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수업 요 책에 빠진 것도 있습니다. 빠진 거라는 거는 최근에 청량 대상 아닌 거 물을 때 답으로 나온 것까지 요 자료로 정리했으니까 수업 자료 옆에 놓고 같이 보십시오. 첫 번째 묻는 예상 문제가 청량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묻는데요. 청량 대상을 책에 있는 거를 다시 정리해 드렸습니다. 1번 보세요. 그럼 제가 드린 자료에 지적 청량 기준점이라고, 요거 바로 오늘 밑에도 나오는데 청량 기준점, 그럼 요런 점이었죠, 여러분. 요 점. 요런 점을 표시를 설치한다 이 말이 청량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청량. 요걸 이름을 그 1번 끝에 제가 기초 청량이라고 적어드렸고, 요건 이름이 기초 청량이고, 2번 지적공부 복구. 자, 나머지 복구할 때 그 다음에 신규 등 우리 이제 다 배웠죠. 앞 시간까지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바다로 된 토지에 등록 말소한다. 요것도 청량한다 그랬죠. 요게 토지 이동 전체가 이동 청량이고, 3번 지적 도면의 축척을 변경한다. 우리 축척 변경 배웠죠. 축척 변경 청량이고, 4번은 바로 앞 시간에 지적공부 등록상 정정할 때 하는 청량을 이름이 말 그대로 정정, 경계나 면적 등 정정할 때 하는 청량입니다. 정정 청량이고, 5번 도시개발 사업 등, 자, 무슨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청량할 때는 요게 있죠. 우리 지적 무선 청량을 한다. 확정. 그러니까 지적 확정이라는 거는 지적에 관한 사항을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다시 확정한다. 그런 뜻으로 지적 확정 청량을 하고, 그 다음이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한다. 요 복원한다는 요 말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경계 복원 청량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이제 다음 요건 다시 경계 복원 청량은 다시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지상 건축물 등 현황, 요거 나중에 또 경계 복원하고 요 현황 청량, 지적 현황이 요 현황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요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 등에 등록된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 필요한 청량이니까 요게 지적 현황 청량이다. 요렇게 봐두시고, 요 둘은요, 경계 복원 지적 현황 요 청량은 제가 다시 보충 설명드립니다. 청량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우리 오늘 이제 배우는 지적소관청, 시도지사 등이 지적 청량 수행자가 한 청량 성과를 검사합니다. 말 그대로 검사 청량이고, 9번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특별법에 따라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는데 그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 때 각 시군구가 합니다. 말 그대로 지적 재조사 청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그 우리 자료에 있는 6번과 7번 요거는 제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고, 6번, 7번은 다시 그 청량 절차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청량 대상 맨 밑에 참고 표시에 지적 청량 대상이 아닌 것 해가지고 지금까지 최근에 나온 답이 합병, 지목 변경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건 따로 합병과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죠. 토지 이동, 변동 중에. 그 다음에 도면 재작성 요거 말이죠. 그럼 지적 도면을 재작성한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이 기존의 도면을 다시 작성합니다. 왜 다시 작성하느냐? 도면 안에 등록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이 도면이 다시 이제 그 안에 내용들이 불분명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이제 이게 도면이 뭐 토지 분할 합병 등으로 경계 등이 불분명하면 이걸 그대로 놓고 다시 작성하는 게 다시 베낀다 그랬죠. 그건 도면 재작성은 따로 청량하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 것이 연속 지적도 작성. 이거는 기존의 도면을 이 도면과 연속이요, 연결. 여러분 이 도면은 하나의 도면이고 이 도면 위아래 좌우에도 도면이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도면과 다른 위에 있는 도면을 연결해서 만드는 게 연속 지적도인데 이것도 따로 청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마지막에 위성 기준점이나 아니면 공공 기준점 그랬는데, 아까 제일 앞에 제가 청량 대상 1번을 다시 보시면 이게 무슨 기준점이었죠? 지적 기준점. 그러니까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청량이 지적 청량입니다. 그러면 이런 위성 기준점이나 공공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청량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지적 청량 대상이 아닌 걸로 물을 때 그때 이제 답으로 나온 것들을
여기 정리해 드린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거 외에 전혀 다른 게 답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예상 문제할 때 해드리고 지금까지 나온 청량 대상 아닌 거 요걸 한번 보시고 이제 바로 밑에 청량 구분과 방법 보십시오. 이 수업 자료 먼저 보십시오. 아까 책에 있는 걸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정리해 드렸습니다. 청량 구분 방법에 지적 청량은 지적 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여기 아까 기초 이름이 기초 청량이고요. 그 다음에 각 한 필지의 경계 면적을 정하는 걸 세부 청량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청량은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번에 있는 이 방법이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이건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지적 청량은 무슨 평판 청량, 전자평판 청량, 경위 청량, 전파기 또는 광파기 청량, 사진 청량, 위성 청량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방법으로 청량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묻는 거는 이게 무슨 방법인지 이걸 묻는 건 없고요. 시험에 이런 방법에 따른다는 것만 지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참고 표시에 기초 청량이라고 아까 이거죠. 이런 지적 기준점을 가지고 하는 청량을 제가 기초 청량이라 했는데 그 기초 청량의 순서, 절차를 묻는 것도 지문으로 나오니까 쭉 읽으시면 됩니다. 계획 수립, 준비, 현지 답사, 그 다음에 선점 및 조표, 이 말이 전문 용어로 선점 및 조표가 요 점을 설치하는 겁니다. 점 설치. 그리고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근데 이 순서를 뭐 틀리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쭉 써놓고 이런 순서에 따른다는 거고요. 3번 지적 기준점이라고 있죠. 아까 이거. 근데 기준점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가끔 나오지만 지금은 이런 기준점은 성과 보관 열람해놓고 여기는 이제 시도지사가 들어갑니다.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은 지적 기준점에 의한 청량 성과와 청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인들이 열람하게 한다고만 알고 계시고 뭐 어떤 나중에 이제 요거는 좀 더 가서 우리 요약하고 문제풀이 가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무슨 보조점, 도근점 있는데 그런 건 또 그 앞전에도 나왔고 작년에 나와서 나중에 기출 문제만 분석하고 가시면 되니까 지금은 지적 기준점의 뭐 종류나 누가 보관 열람하는지는 아직 설명 안 드리고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 이제 청량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책에 오늘 또 요 자료로 정리해 드리겠지만 책에 보십시오. 122페이지에 청량 절차 그래 놓고 청량 의뢰서가 여러분이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이거 전체를 보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청량을 해야 되겠다 하면 청량 의뢰서를 그 나중에 청량 수행자에게 제출하면 수행자는 그 2번에 청량 수행 계획서를 소관청에 제출하고 청량 실시 있죠. 3번에 들어갔는데 거기 기간 괄호 2번에 그 기간을 제가 오늘 또 자료로 정리해 드리고 그리고 우측에 전체를 먼저 보십시오. 4번에 청량 성과 결정을 하고 결과를 결정하고 청량 성과에 대한 검사받고 청량 성과도를 6번에 발급을 합니다. 그렇게 순서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아까 청량 대상 할 때 요 경계 복원하고 지적 현황 청량이 뭔지 요거를 보충 설명드리고 이제 요 절차를
요 자료 있죠? 같이. 책에 있는 거를 요 수업 자료로 압축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설명 먼저 들으시는데, 여기 두 토지가 있습니다. 항상 요렇게 예를 들었죠. A 토지와 B 토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A 토지나 B 토지가 여러분 토지면, 이 A나 B가 여러분 토지면, 이 A 토지, B 토지 간에 이제 경계를 알아봐야 되겠다. 내 토지, 여러분 토지도 마찬가지죠. 중개 거래하실 때도, 앞으로 부동산 관련 이 중개 거래하실 때도 토지 경계가 어딘지 그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청량을 의뢰해서 경계가 어딘지 청량을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경계 분쟁. 경계 분쟁이라는 거는 저 두 토지, A 토지와 B 토지 소유자 간에 경계 분쟁이 생겨가지고 경계가 어딘지 알아보려면 경계를 어딘지 청량해달라고 해서 이제 청량 기술자들이 와서 청량을 해서 경계가 어딘지를 이제 복원해 주죠. 그거를 경계를 알아보거나 경계 분쟁이 생겼을 때 와서 해주는 청량이, 이게 아까 청량 대상에서 나왔던 경계 복원 청량입니다. 근데 경계 복원 청량이 뭐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우리가 이 청량한다든가 청량하라든가 이런 게 아니니까. 지적 현황은 또 그림이 이거죠. 건축물 보세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항상 이거였죠. 건축법 등의, 건축법이죠. 주로 이거는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요거죠. 인접 토지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그건 이제 건축법이고, 우리는 요 건축물하고 경계의 현황, 요걸 띄웠는지 이격 거리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걸 알아보는데, 그러면 A, B 토지 간에 B 토지나 A 토지에서 건물을 건축할 때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청량을 하는 겁니다. 이게요, 지적 현황 청량인데, 여기 현황이라는 말은, 지적 현황이라는 말은 그림 그대로 건축물과 경계 현황, 이걸 알아본다,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 책하고 자료에 보면 경계 복원 청량 저거는 경계점을, 토지의 경계점과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데, 경계점을 복원해주면 경계점과 경계점을 이으면 그게 경계가 되고 경계 복원 청량이고, 지적 현황 청량 요거 다시 읽어보시면 요 그림과 함께 지상 건축물, 이거 지상 건축물과 건축물 등과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요 경계, 토지 경계 현황을 알아본다. 그게 지적 현황 청량입니다. 두 청량을 예를 들었고, 나머지 이제 뭐 우리 배웠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거 할 때도 당연히 청량하죠. 그건 이제 청량 대상에서 다시 보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설명했죠. 내가라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렇게 청량을 해야 되겠다, 청량을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분 땅을, 여러분 토지에 경계를 알아봐야 되겠다,
아니면 경제 분쟁이 생겨서 청량을 해봐야 되겠다. 또 분할, 중개 거래하실 때 A 토지를 중개 거래할 때 분할해서 중개 거래 소유권 이전해 주려면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다. 청량을. 토지 분할은 그냥 토지 소유자가 경계선을 그어서 이렇게 경계를 그어가지고 분할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청량해서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하고 그리고 분할 등기해가지고 소유권을 이전 넘겨주는 겁니다. 그게 분할할 때 반드시 뭐를 해야 됩니다. 청량. 합병은 청량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분할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청량. 이런 걸 이제 하려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청량 의뢰하느냐. 자료 아주 압축해서 딱 공부해야 될 것만 자료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1번 토지 청량 절차입니다. 그 4번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청량 수행자, 여러분 지적 청량 수행자한테 가서 청량 의뢰를 하는데 수행자가 누구냐? 그건 두 가지 거기 적어놨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자, 이 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이름은 대한지적공사였죠. 그때는. 근데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뀌었는데 이 공사에 각 시군구, 여러분 사시는 시, 군, 구에 가면 요 공사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의뢰하거나 지적청량업자 그러면 청량을 업으로 하는 업자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등록을 하는데 업자로 대부분 실무적으로 말하면 지적청량업자는 많지도 않지만 청량업자한테 가서 의뢰하는 경우는 실제로는 많지 않고 대부분이 이 한국국토정보공사나 각 시군구에 있는 지사 아니면은 인터넷 공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전자신청, 요즘 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다 되죠. 그래서 이제 신청하고 또 실무적으로 말하면 각 시군구청에 민원실에 요 공사 직원이 매일 파견 나갑니다. 여러분 시군구청 민원실에 가시면 이런 이야기 했죠. 그럼 그 공사 직원한테 이 청량 의뢰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수행자가 공사와 업자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여기 가서 이제 청량을 의뢰하면 자 다음 거기 2번에 청량 수행자는 의뢰받으면 청량기간 일자수조정을 적은 청량 수행계획서를 의뢰받은 다음 날 아시고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제출하고 청량에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청량 수행계획서 제출이고 자 이제 기간 3번, 4번, 5번 여기를 3, 4, 5번 책에 아까 122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기간 집중적으로 묻는 게 청량 기간이죠. 원칙은 자 자료 보십시오. 3번 청량 기간이 5일. 여러분이 청량 의뢰하면 청량을 해주는데 청량 의뢰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와서 5일 이내에 청량하고 검사 기간이 4일. 그러면 4일 이내에 검사 받아 청량을 완료해 줘야 됩니다. 원칙이 5일이 청량 기간, 4일이 검사 기간. 그럼 합하면 9일. 9일 말하는 거는 9일 이내에 원칙은 청량을 완료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4번으로 넘어갑니다. 청량 기준점이라고 있었죠. 아까 기준점 요거 점. 지적 청량 기준점을 가지고 청량할 때는 15점까지, 그러니까 15점까지가 4일이 걸리고 15점을 넘어가면, 초과하면 4일에다가 4점을 초과할 때마다 1일을 가산해 가는데 이거죠. 15점 이하 또는 15점까지가 청량 기준점이 15점 이하면 15점이든 14점이든 13점이든 15점 이하이면 4일이 걸리고 이거 점을 갖고 청량한다면 15점을 넘어가면 4점이 초과될 때마다 1일씩 더해가는데 이 4점이 16, 17, 18, 19까지가 4점이죠. 그러면 16점이든 17점이든 18점이든 19점이든 여기까지는 4점이 초과됐으니까 16, 17, 18, 19까지 나오면 1일 더하고 4일에 5일이죠. 그러면 20, 21, 22, 23 또 4점이 초과되면 또 1일씩 더합니다. 또 1일 더해가죠. 그래서 결국 시험에는 딱 한 번 16점이 나왔으니까 16점을 가지고 청량을 한다면 며칠이 가산되느냐 물어서 15점까지가 4일이고 16점이 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요 4점이 초과된 거죠. 15점 다음에. 방금 16, 17, 18, 19 4점이 초과될 때고 16이든 17이든 18이든 19든 간에 1을 더하니까 요게 5일 요렇게 물었던 게 딱 한 번 있고 요거 16점 나온 거는 그 전에는 전부 요 지문 15점까지가 며칠이고 15점을 넘어가면 몇 점마다 4점이죠. 4점마다 며칠을 더해간다? 1일씩. 4점이 초과될 때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합의했는데 청량 의뢰인과 수행자 간에 여러분이 의뢰했을 때 여러분하고 청량 수행자 간에 합의를 했다. 합의해서 따로 기간을 정했다. 왜 합의했는지 이런 건 뭐 시험에 안 묻지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있죠. 청량 의뢰가 많아서 아까 앞에 있는 저 5일, 4일 저런 기간 내에 청량을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따로 합의해서 기간을 정하면 요 합의한 기간에 따르는데 요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이 청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 되는데 자 시험에 늘 2번 나왔죠. 합의한 기간이 20일이다. 그럼 20일이다 할 때 20일에 4분의 3이 청량 기간 4분의 1이 검사 기간인데 20일에 이거 물을 때 물었던 게 20일에 4분의 3이 며칠이냐 15일 4분의 1이 5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15일이 청량 기간이 되고 5일이 무슨 기간이 된다? 검사. 그 다음에 40일 물었던 게 20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40일이 나왔다 그랬죠. 40일. 요 40일이 나왔을 때의 청량 기간이 40일에 4분의 3은 더 쉽죠. 30일. 40일에 4분의 1은 10일. 요렇게 또 물었죠. 그래서 20일 한 번, 40일 한 번 숫자를 준 거는
2번 나왔고, 그 전에는 대부분 합의한 기간에 4분의 3, 4분의 1 이렇게 묻는 것도 있었죠. 여기 이 청량기간 이거 책에도 있지만 이제 책은 1, 2월에 설명드리죠. 제가 같이 보시고 자료하고 3, 4, 5번 자료, 수업 자료 3, 4, 5번에 있는 이 기간을 집중적으로 묻고, 그 다음에 6번 자료입니다. 검사 받는데, 자, 청량 수행자들이 청량하고 나면 소관청, 청량 후에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 등에 검사 받는데, 대도시는 대도시, 소관청 검사냐, 시도지사 검사냐, 이걸 묻는 건 없고, 검사 받는다는 거 하고, 시험에 묻는 거는 맨 끝에, 다만, 지적 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 보건 청량하고 지적 현황 이 두 청량은 검사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이거, 여기 보세요. 경계 보건하고 지적 현황 예들어 놓은 거 있죠. 이 두 청량은 뭐를 받지 않습니다. 검사. 시험에는 이거 묻는다 그랬죠. 늘 검사받지 않는 청량, 검사 대상이 아닌 청량 물어가지고 경계 보건과 지적 현황 요 두 청량을 묻습니다. 답으로. 그리고 이제 청량 성과도 발급 같은 거 이제 아까 책에서 본 그대로고 시험에 나오는 건 요 부분입니다. 자, 거기까지 절차 요거 잘 정리하셔야 되고, 이제 교재는 126페이지 지적 기준점 이거는 그대로 두시고, 아까 제가 자료로 말씀드린 것만 아시고, 자, 마지막 이제 청량의 127페이지에 지적위원회와 청량 적부 심사가 있는데, 지적위원회는 그 2번에 120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나중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130페이지에 그 표 있습니다. 표. 요 표하고 제가 드린 자료를 같이 옆에 놓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 중앙 이렇게 책에는 지방과 중앙으로 구분해 놓고 있는데, 요걸 정리하면, 자, 저는 지방보다는 중앙 있죠. 중앙지적위원회 중심으로 주로 물으니까 지금은 제 드린 수업 자료 요거를 표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지적위원회 1번.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국토교통부에는 중앙지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각 시도, 지방지적위원회는 여러분 시도입니다. 시도가 있고 시군구가 있죠. 그러면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있습니다. 시군구에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 시군구에 둔다면 X입니다. 시도에 둡니다. 그 다음에 각 중앙이든 지방이든 같습니다. 그 위원장, 부위원장이요. 각 지적 업무 담당 국장, 이게 이제 중앙이면 아까 바로 위에 국토부에 있는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국장, 과장이고, 지방에는 각 시도에 가면, 여기 우리 서울시, 경기도, 여기 시도에 가면 지적 업무 담당 시도에도 국장, 과장이 있죠. 그 국장, 과장이 다 중앙이든 지방이든 위원장, 부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구성은 같습니다. 중앙, 지방 다. 위원장, 부위원장 1인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 요거요. 앞전에 5명 이상 10명 이하가 어디서 또 나왔습니다. 축변위. 축변위가 어디죠? 축척변경위원회도 5명 이상 10명 이하였고, 그때 자료에
이거 같다고 그 적어놨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4번에 회의 소집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이고, 양쪽. 지방, 중앙 다 같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5일 전까지 할 때 이 5일을 물었던 적이 있다고 그랬죠. 5일. 그게 축변이도 지난번에 5일, 여기도 5일입니다. 같고.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이 하는 일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의결 그 5가지. 책에도 있고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고,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 이 5가지는 쭉 읽으시고, 딱 구분하는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지방이 있죠. 이제 마지막 설명이. 여러분, 지방지적위원회가 하는 거는 지적청량적부 심사. 이제 이 심사와 재심사가 있는데,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하고, 재심사. 이 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나머지 그 5가지 적어드린 거 있죠. 이건 중앙이 합니다. 그러면 지방이 하는 거는 딱 이제 다음에 나오는 적부심사 딱 하나만 지방이 하고, 나머지 그 5가지 적어드린 거는 다 어디서 한다? 중앙.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중앙이 하는 거 그거 지적 관련 업무 정책 개발, 업무 개선 등에 관한 거, 청량 기술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거, 청량 적부 심사는 지방이 하지만 심사에 대한 재심사, 그리고 지적 분야 청량 기술자 등 양성과 지적 기술자들이 뭘 잘못했을 때 징계, 업무 정지나 우리 중개업자 업무 정지 징계와 같이 업무 정지 징계 처분에 관한 의결을 중앙이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방이 하는 거는 딱 하나, 적부심사. 요것만 합니다. 이제 적부심사에 들어갑니다. 교재는, 여러분 교재 먼저 보시면 130페이지에 청량 적부심사, 거기 청구와 그 다음에 우측에 보세요. 131페이지 회부, 심의의결, 의결서 송부, 통지, 그리고 재심사 있죠. 밑에 7번까지 마지막입니다. 요게 지적법 마지막 심사, 재심사를 여러분 드린 수업 자료 보십시오. 요 수업 자료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책하고 같이 보시는데, 수업 자료에는 그 1, 2, 3, 4, 5번이 적부심사, 6번이 재심사 요겁니다. 마지막 그 7번은 적부심사에 따른 나중에 이제 직권정정 우리 배웠던 직권정정입니다. 자, 우선 그림에 여러분이 아까 내가 여러분이 청량을 했는데 청량 결과에 불복하는, 청량 결과에 다툼이 있거나 불복하는 이해관계인 등은 이 적부심사와 재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지적법에 규정하고 있죠. 소송 가기 전에 이런 말하면 법원에 소송 가기 전에 이런 적부심사, 재심사 등을 거칠 수 있는데, 자, 그림은 이렇죠. 그림 그려놓고요. 이해관계인이라고 쓰는 거는 청량 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이해관계인이, 자, 시도지사, 적부심사부터 먼저 합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있죠. 아까 각 지방지적위원회, 여기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하는데, 우선 첫 번째, 청구서는 이해관계인 등이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자, 적부심사 청구 1번, 이 그림과 함께 책에도 있지만, 같이 했지만 1, 2월 타임에 3, 4월 똑같습니다. 이해관계인데 1번에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 청량 아까 수행자들이 있었죠. 공사와 업자, 이 사람들, 이 기관들도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는데, 소유자, 이해관계인, 청량 수행자를 묶어서 그냥 이해관계인이라고 적었죠.
청량 결과에 지적 청량 성과에 다툼이 있거나 불복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청구서는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읽으시고 청구서는 시도지사에게 냅니다. 시도에 가서 냅니다. 그러면 2번 시도지사는 이 사건을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는데 이 회부는 30일 이내 한다고 하고 2번에 숫자 알아두시고 자 보십시오. 청량적부심사 청구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내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회부. 그 다음에 3번 청량적부심사 청구 등을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데 요 심의 의결하는 기간이 원칙은 60일이라고 하고 60일. 거기 보면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범위 내에서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고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지적위원회가 이제 그 4번 밑에 4번에 의결이 되면 그 의결서를 시도지사한테 송부합니다. 여기는 기간은 없고 따로 기간은 없고 의결서가 의결되면 그걸 시도지사한테 송부해주면 시도지사는 5번 밑에 5번에 시도지사가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해 주는데 그 통지가 여긴 7일입니다. 7일 숫자 7일 의결서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의결서 내용을 7일 내에 청구인과 이해관계인들이 통지합니다. 여기까지가 적부심사고 그 다음 밑에 6번 여기에 불복하면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에 심사에 불복하면 재심사를 해달라고 청구하는데요. 재심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90일, 요 90일은 지적, 청량, 적부, 심사 의결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을 거쳐 여기 보세요. 국토부 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재심사를 청구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에서 하고 재심사는 중앙지적위원회가 합니다. 여기까지 아시고 재심사 절차는 위에 있는 심사 절차, 저 위에 설명드린 심사 절차가 그대로 준용됩니다. 그래서 재심사 여기는 절차를 따로 묻지는 않고 여기까지 90일 숫자하고 국토부 장관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다가 한다는 거, 청구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이 7번은 우리 앞전에 배웠던 이겁니다. 지방지적위원회나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송부받은 이게 지적소관청에도 저 의결이 되면 청구인 등에게도 통지해 주지만 지적소관청에도 이 의결서 사본이 갑니다. 소관청으로도 갑니다. 그러면 소관청은 이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상을 요거 직권 요거 설명하려고 하죠. 직권. 앞전에 우리 직권 정정 사유에 요게 나왔죠. 직권 정정 사유할 때 그때 이제 직권 정정하거나 청량 성과를 수정하라고 소관청에도 통지 의결서 사본을 송부해 줍니다. 직권
번 정정할 때 나왔기 때문에 요걸 적어 드린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요 이제 여기 오늘 이 시간까지 지적법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 주, 거의 다음 달입니다. 이제 4월로 넘어가는데, 그죠? 그때는 이제 등기법, 우리 다음 편에 등기법으로 갑니다. 우선 등기법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번 타임에 제가 수업 자료들을 쭉 드렸는데, 맨 처음에 제가 드린 게 지적 공부 등록 사항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존 관리. 그러면 전체 예상 문제 12문제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앞에도 수업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지적 공부 등록과 등록 사항과 각 지적 공부 종류와 등록 사항 묻는 게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까지 나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지적 공부 보존 관리, 여기서 한 문제 내지 또 두 문제까지지만 한 문제는 꼭 예상하셔야 됩니다. 맨 첫 번째 드린 자료, 이 토지대장 이런 서식 말고요, 수업 자료에 거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게 첫 시간에 지적 공부와 등록사항, 그 다음에 지적 공부 보존 관리까지 조금, 이번에는 아직 그 심화반이라서 조금 설명이 길어졌지만 갈수록 이제 줄어듭니다. 요약하면서 거기 보시고, 그 다음에 드린 게 이제 지적 토지 등록과 등록 사항과 지적 그 등록 그 하는 절차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요거 드린 거 앞전 우리 주까지 했죠. 그 지번 부여, 지목 설정, 경계 면적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기서 각 하나씩 지번 하나, 지목 하나, 경계 면적에서도 하나씩. 그러나 이제 물론 조금 예상 범위를 벗어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작년 기준으로 지목이 2개가 나올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조금 한두 문제는 유동성이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하나씩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 드린 게 언제 요거죠. 토지 일반적 이동, 신규 등록부터 등록 전환, 바다 말소까지 참, 요거 한 문제, 전체 6가지 일반적 이동 하나. 그 다음 드린 자료가 이제 축척 변경, 여기서 하나. 그리고 다음 자료가 지적 공부 정리, 등록상 정정, 여기서도 각각 하나씩, 한 문제는 나오지만 각각 하나씩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드린 게 지적법 외우고 지적 청량.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린 요 지적 청량에서는 두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대상, 절차, 마지막 이 지적위원회와 적부심사. 여기서 두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번 타임에는 뭐 이 공부 내용을 많이 줄여서, 또 여러분 이 책이 이렇게 지금 우리 다른 과목도 있지만 이 책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고 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부분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드린 거고, 이제 다음 주, 거의 다음 달입니다. 3, 4월에 넘어가면 이제 요거죠. 우리 말하는 등기법 하면서 끊어서 갑니다. 등기법도 이 양이 많죠. 우리 책이 이렇게 많은 양들을 많이 줄여서 하루라는 게 이제 우리 2-3시간 수업하면서 한 장 내지 2장으로 여기 자료로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이 시간까지 지적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적법, 다음 달에는 등기법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